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많은 관심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출마 예정인 고창근 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국장의 출마 관련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혜은입니다. 네, 서면으로 나누어드린 기자회견 자료는 도교육청 출입기자 명단에 포함되신 기자님들의 개인 메일로 따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신 기자님들도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마 예정자의 출마에 대한 소견을 듣고 기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주시면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근 출마 예정자의 출마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잠깐 벗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 제주교육의 시작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기울어져 가는 제주교육의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치닫는 제주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고 행복한 기회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 고창근 2022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8년 두 번의 임기 동안 현 교육감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교육복지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더 크고 많습니다. 국가교육과 괴리된 실험적 교육에 대한 도민사회의 걱정과 피로감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와 학력 격차로 인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주권 일반고 신설 문제 등 교육 정책에 있어 정치적 풍선 효과만 노린 독단적 결정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두 번의 임기, 지난 8년이 극심한 불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소통입니다. 교육은 희망입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금의 교육을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로서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고창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주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제주교육의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 기회와 교육 자원을 골고루 누리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일상생활의 삶과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최소 성취 기준입니다. 공정하고 행복한 출발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최소한도 내 아이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최소한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과정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현 제주교육당국은 불통의 내로남불 정책과 편향된 소수만의 의견으로 교육과정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효과만을 노리는 풍선 터뜨리기식 정책으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공정성과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기본은 공정성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당국은 교원 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원칙을 무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성과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넷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자율과 방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이 적어도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는 깨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의 학생 인권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교권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은 제주가 가진 좋은 교육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교육과의 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공교육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제주 학생들을 국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은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현실로 바꿔가는 원동력입니다. 저 고창근 평생을 제주교육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서, 그리고 영국국제학교 경영위원으로서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저희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 고창근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고 행복한 기회의 출발선에서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통즉생 차즉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통하면 살고 막히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중 고창근 출마 예정자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차례대로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출마 예정자가 지목하는 것으로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다른 후보들도 입지자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다른 예정 후보들 거론되시는 분들하고 단일화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기자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가 거론되고 있을 뿐이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역 교육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후보군들이 나와서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때 가서 또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주에서 박수홍 기자입니다. 아무튼 단일화 말씀이 나오셔서 이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다른 후보군 중에서 이제는 지난번 선거 때 나름 단일화 논의 대상이었었던 김광수 전 교육위원님께서도 일단 출마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도 이제 한쪽에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됐고 연구가 돼서 이제 단일화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좀 어떻게 결정하실 계획이신지. 지난 4년 전에 단일화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이루었었고 이번에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그런 상황을 살피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여쭤보면 단일화가 꼭 이루어져야지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자신이 있다면은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꼭 현직 교육감이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하셨고, 예. 보수의 어떤 세력하고 이렇게 구도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선거에서 계속 패배를 했다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를 어떻게 보고 이번엔 좀 어떻게 좀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보수 단일화에도 패배를 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런 개인과 개인의 자질과 능력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을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약간의 색깔이 다 있으니까 현역 교육감이 만약 출마를 한다면 그 현역 교육감에 대하는 그런 다른 후보군들이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8년간 불통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내용은 자세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8년간 이상문 교육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 원고에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전혀 소통이 안 됐다. 교육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이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끼리의 소통도 필요하거니와 또 내부에서의 어떤 계층 간의 소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2018년도입니까?
고교 무상급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형 교육재난 희망지원금, 그 다음에 뭐 제주고 문제, 또 제주 외고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이 부재해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충분히 사전에 연구하고 또 그 사안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을 충분히 했다면 이런 그 도민사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 노영 연동지구, 즉 동지역의 일반고 신설 문제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 박주현 기자인데요. 예? MBC 예. 박주현 기자입니다.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교육자로서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이제 학력을 이제 학력을 겸비한 인재를 이제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동안의 경력은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교육자로서? 경력이요? 예, 교육자라고 이제 강점을 말씀하셨는데. 35년 했고요. 군대 경력까지 해서 38년 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교육자로서 이제 38년? 네, 국제학교에서 7년. 네, 하셨는데 이게 교육감이 되시면 어떤 데서 어떻게 소통을 이루고 어떤 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 교육감이 8년 동안 제주교육을 이끌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걱정된 것이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지식을 어느 정도 넣으면서 인격도 같이 성장하기를 부모님이 바라지 그냥 건강하고 인격만 갖춘 그런 아이들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수군 학업 성취도 평가가 지금 부분별로 이제 3%만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진단 평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자녀들이 있겠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 수준의 범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학생들이 재학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1학년이 자유학년제가 1년 동안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뭐 바꾸겠다고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아이들이 재학년에 맞는 학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공교육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불안하니까 능력 있는 학부모님들은 사교육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물론 사교육도 공교육과 협업하면서 제주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좀 더 책임의식을 다해서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 재학년에 맞는 학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철학입니다. 예.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던 것도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실은 오늘 나오는 공약의 대부분 총론적인 이야기여서 사실 뭐 기초학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시긴 했는데 아마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공약이 무엇이냐 한번 여쭤보려고 싶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지금 교육감, 6학년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없어진 기초학력 예, 좋은 질문. 예,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제주형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주형. 다른 시도는 안 해도 제주도만이라도 기초 기본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재학년에 맞는 학력과 지식을 쌓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뒤처지는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다문화 학생도 굉장히 많이 이제는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문화 학생들이 거의 또 기초학력 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대책과 지도 이런 것들은 우리 제주형 기초학력 능력 진단 평가를 통해서 걸러내고 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철학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게 일제식 시험을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제고사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일제고사 아니라도 뭐 학교마다 어떤 형태로든 그거는 뭐 좀 더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만은 한 시간에 똑같은 제주도 전체 학생이 보는 것이 일제고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출제해서 그걸 학교별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주형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반드시 제가 실시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이렇게 쌓아가겠다. 뭐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기자님들이 늘 우리 교육에 관심이 있지만은 제주 학생들 뭐 먹고 삽니까? 머리 똑똑하게 공부시켜가지고 출세시켜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원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뉴스에서 김명현 기자입니다. 그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아이비 교육이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스위스에서 1968년도에 이제 시작된 건데 스위스에서 그 주변 국가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던 외교관들 자녀들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아이비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표선고등학교, 저는 표선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잘못 오해하면 저분 뭐야? 우리 학교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거야?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부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국가가 나서서 도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 입시 제도하고 지금 연동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학 입시는 수시 전형이 약 65%, 정시 전형이 약 35%입니다. 그러면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시 전형 35%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시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에 있어서 박탈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정말 수준 높은 학생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는 한국어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본래 이 아이비 그 교육 프로그램이 영어로 도입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어나 이제 프랑스어로도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일본어로 한 200개 학교가 문무성에서 도입을 해서 실험 적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표선고등학교, 그다음 대구, 충남 이렇게 한 학교씩 이렇게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충남이나 대구는 일부 학급만 하고 있는데 표선고등학교는 전 학급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할 기회의 일부 박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과정을 잘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영어교육 도시의 그 국제학교와의 그 교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
우리 고창근 선생님이 의견이 상당히 좀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 자산인데 이게 제주도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실 별로 활용이라든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교류를 한다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교류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는 국제학교 상황을 잘 압니다. 현재 국제학교가 아시다시피 4개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맨 먼저 제가 교육국장 당시에 오픈한 K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NLCS고, 그 다음에 BHA, SJA,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설립돼서 개학한 학교들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약 4,600명 됩니다. 거기에 충원율, 그러니까 정원 대비 충원율이 87%입니다. 그나마 제가 있던 NLCS 영국 학교는 충원율이 98%입니다. 정원 대비. 그래서 정원을 차는 것을 상당히 지금 우리 교육감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충원율은 이상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국제학교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만든 이제 학교들인데 제주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고민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교육 지도자는 국제학교는 정말 좋은 자산입니다. 여기에 제가 2015년도에 경영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주변 학교에 가서 영어 동화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십시오. 이게 저희 요구 조건이었었습니다. 지금 그 주변 학교에 국제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소득이 아닌가 우리 제주 교육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득도 있지만은 또 물론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교육감은 이 국제학교의 지도자들과 부단한 그런 대화와 소통으로 그 국제학교의 장점을 공교육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생 교류, 방학 때 학생 교류라든지 또는 우리 제주도 학생들을 좀 더 장학생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증원시켜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대폭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교류시켜서 선진국가의 교사학습 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좋은 것들을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에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거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추후에 정책 발표의 형태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출마 예정자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바로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세요.